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선정자의 별곡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고통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고통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고통의 융화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근본 불교에서 말하는 버림의 길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반성할 수 있고 고통의 원인을 살필 수 있다. 고통의 원인을 버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심을 가져서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고통을 참여의 재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탈바꿈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자신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중생들을 생각한다. 자신의 고통으로 타인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연민을 가질 수 있다. 자신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 고통을 자비심의 재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금강 성불교에서 말하는 초월의 길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고통의 무상과 공성을 지켜본다. 고통을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생각과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마음의 명료함에 휴식한다. 고통을 지혜의 재료로 활용한다. 용수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주읍과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 문화유적, 산천과 지명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성주군 내의 각 마을에 어떤 성씨들이 집성마을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시작하고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대신에 2부에는 재미있는 소소한 이야기 시간에서 성씨의 본관에 관한 이야기를 마련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선남면의 도성리와 동암리, 유서리 마을의 유래와 문화유적, 산천과 지수 지명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선남면의 도성리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성리는 길도자에다가 이룰성 마을 리자를 씁니다. 도성리는 선남면 소재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2km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소악고개를 경계로 선언리와 소악리와 접하며 남쪽으로는 백천에 닿아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박구 정력악의 뒤편 살록을 경계로 관하 삼리와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는 멀리 도고산에서 내려온 산맥이 북쪽을 가리키며 도홍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선남면 동남쪽의 평탄한 구릉지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은 벼농사와 밭작물을 주 소득으로 생활해 왔으나 성주대교가 건설되고 국도 30호선이 확포장됨에 따라 1987년에 선남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도로 사정이 좋아진 국도 30호선 광령 삼거리 주변에는 상가 건물이 신축되는 등 마을의 모습이 바뀌고 있으며 마안골을 비롯한 지역의 구릉지에는 공장이 입주하면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도성리는 조선시대 화곡방 1906년에는 난곡면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광령과 마안동, 동안동의 일부를 합하여 도성동이라 하고 선남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이곳에 도인들이 많다 하여 도성리로 하였다고 전해오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습니다. 지역 내에는 1969년 12월 22일 설립된 명인중학교와 1970년 개교한 명인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16호인 박구효자 정려각,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유적인 지성묘 고분군, 밀양박씨 삼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삼효각, 밀양박씨 입향조인 박유현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한산제 등의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성시로는
인조 때 청주에서 입향한 밀양인 박유현의 자손과 조선 초기 효자로 이름난 함양인 박고의 자손, 선조 때 광산인 이원일의 자손과 성산 이시등이 세거해 왔다고 전해오나 함양 박씨의 후손들은 타지로 이거하고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한 개 행정리에 광령, 배나무정, 마안골, 못둑, 중리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367가구의 인구는 776명입니다. 예, 광령입니다. 이 마을은 선남에서 대구로 향하는 국도 30호선과 용암으로 향하는 국지도 67호선이 만나는 지점인 광령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약 300m 지점의 구릉지에 서남향으로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은 남쪽만 트여 있고 나머지 3면은 낮은 야산으로 쌓여 있으며 마을 앞에는 저수지인 광령못이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 선조 때 인물인 광산인 이원일이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하였다 하여 그의 호인 광령당을 따서 마을 이름으로 하였다고 전해오며 그 후손들이 마을을 조성하여 이곳에 세거해 오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마안골로 넘어가는 고개 아래에는 향을 제조하는 치운항단이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치운향은 전국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광령못의 남서쪽 산록에 공장을 건립하는 등 이곳도 인근 지역과 함께 공단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광산 이시가 대중을 이루며 20여 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창과 배나무정, 배내미, 배너머가 있습니다. 광령마을 들어가는 길 입구에서 소악고개까지 국도변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이곳은 1980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국도와 도흥리로 향하는 도로 사이에 10여 가구가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었으나 1980년도 취락구조 개선 사업 실시로 불량주택이 현대식 건물로 개축 등 마을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1987년 마을 앞 도로변 천수답 지역에 선남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국도 주변에는 상가가 건립되는 등 마을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년에는 마을 앞 산지를 정지하여 공장이 건립되어 마을 주변이 공장지대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이곳은 처음 광령마을에 속한 작은 마을로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물이 차서 배를 타야만 넘어갈 수 있는 마을이라 하여 배내미 또는 배너무라 불렀다 하며 그 후 이곳에 오래된 배나무가 정자를 이루고 있다 하여 배나무정이라 하고 인근 유현들의 놀이터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이곳에 일본인 보판일수라는 사람이 목화를 수매하던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 이름을 농창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도로변에는 선남파출소 도성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근래 새롭게 번성된 마을로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안골, 마안 마을이 있습니다. 말마자에다가 말한장 안자입니다. 마안골은 광령 마을 뒤 고개 넘어 산록 아래 동남향한 마을로서 이곳은 마을 뒤편의 말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산맥의 자락이 사방으로 둘려쳐진 넓은 고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 동쪽은 소악 1, 2인 다계마을과 접하고 서쪽은 중리와 이어져 있습니다. 마을은 1592년 밀양인 박유현이 임진왜란을 피해 청주에서 거곡 감나무 꼴로 입항하여 은거한 후 그 정손인 박세우가 이곳으로 옮겨와 밀양 박씨들의 새거지가 되었다 합니다. 마을 이름은 약 160년 전에 박치운이란 선비가 마을을 개척하고 마을 능선이 마을 안장 같이 생겼다 하여 말안산이라 하고 마을 이름을 마안이라 하였다 합니다.
다른 얘기는 마을 서쪽으로 이어진 골짜기의 모양이 마치 말 안장처럼 생겼다 하여 마안골, 마안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을 내에는 밀양 박씨 입향조인 박유현을 추모하는 한산제가 있었으나 풍으로 퇴폐되어 모뚱 마을에 다시 건립하였다 합니다. 마안골은 마을이 성할 때는 밀양 박씨를 비롯하여 약 40여 가구가 거주하였으나 나중에 대도시와 모뚱 마을로 이주하고 지금은 새로 건립된 공장을 제외한 가구는 15호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마을 앞의 일부 농경지를 제외한 주변 토지가 소학리 다계마을과 연계하여 공장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뚝, 지원 또는 지원은 못지자에다 거는 원자를 씁니다. 마을은 면 소재지에서 동남으로 약 1.7km 거리에 남향하여 있는 마을로 30번 국도에 접하여 있습니다. 마을 동쪽에는 예전에 못이 있었으며 약 100년 전 박일출 선비가 이곳 목가가 명당이라 하여 집을 짓고 마을을 개척한 후 인근 마을인 중리와 마안골에서 이곳으로 이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모뚝 또는 지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하나 못은 메워져 농경지로 변했습니다. 마을 동쪽 국도 30호선 인근에는 1969년 12월 20일 설립된 명인중학교와 1970년 개교한 명인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마을 뒤편 중리마을로 넘어가는 구릉지에는 선사시대 유적지인 지성묘군이 있고 마을에는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16호인 박구효자 정려와 박유현의 아들인 박알령과 손자 박시구, 정손 박광인 3대의 효행을 기리는 사묘각과 박유현을 추모하는 제사인 한산제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박유현의 후손인 밀양 박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마을입니다. 가운데 중자와 마을 리자를 씁니다. 중리는 모뚱마을 북쪽 골짜기 마을로 모뚱마을의 동편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길을 따라 진입합니다. 마을 동쪽으로는 마안골과 통하며 마을 뒤편에는 말티곡에서 내려온 산 능선이 마을 앞은 나지막한 산봉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을의 유래는 약 250년 전 산 중간 지점에 마을이 생기면서 중리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1600년경 밀양 박씨 삼형제가 말티산 아래 정착하여 각기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중 중시가 중간 지점에 이룬 마을이라 하여 중리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전해옵니다. 이 마을도 여차의 농촌 마을과 같이 마을이 성할 때는 약 20여호가 살았으나 도시와 인근 마을인 모뚱 마을 등으로 이주해 나가고 지금은 10여호가 남아 있습니다. 근래에는 마을 인근에 공장이 신축되는 등 점점 공장지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 성씨로는 밀양 박씨와 성산 이씨, 의성 김씨 등이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성리에는 감나무골, 가락골, 속골, 일명 속골로도 불립니다. 등 몇 개의 마을이 있었다 하나 지금은 모두 사라진 마을로 마을 이름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성리 마을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성리 모뚝에는 도성리 지성묘가 있습니다. 모뚝 마을에서 중리 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가 서쪽에 있는 묘지 주변에 위치합니다. 지성묘 상석은 모두 두 기로 형태는 부정형이며 넓고 평평한데 규모는 길이가 180cm, 너비는 110에서 170cm, 두께는 30cm 내외입니다. 두 기 중 민묘의 가장자리에 있는 상석 한 기의 윗면에는 직경 3cm 내외의 성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구 효자 정여비가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효성이 지극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강원도 병마 절도사를 지내고 자헌대부 예조판서에 정직된 동천 박구의 효행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정여각은 도성리 모뚱마을 옆 산록에 남양하여 있으며 방원형의 토석 담장 안에 정면 한 칸과 측면 한 칸의 겹쳐마 맞배 지붕의 비각과 일각문을 두었습니다. 정여비는 화강암 재질로 정면에 효자 가정총재 박구 지려라 각자되어 있고 비각 내에는 삼령 거려 일불도가라는 사행문을 새긴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정려는 처음에 묘소 남쪽 백천가에 있었으나 홍수로 침몰된 것을 광령산 기슭으로 이건하였습니다. 다시 풍으로 퇴락한 것을 1818년 현재의 장소로 옮기고 비각을 건립하였습니다. 1999년 3월 15일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1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삼효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임진왜란 때 청주에서 이곳 도성리로 피난 온 밀양인 박유현의 아들 박알령과 손자 박시구, 현손 박광인 3대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효자각입니다. 1866년 마항골 마을 뒤편에 세웠으나 1911년에 현재 장소로 이관했습니다. 건물은 명인중학교 소편 산록에 있으며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집입니다. 내부는 통칸에 바닥은 시멘트로 마감하였고 뒷벽에는 정려판이 걸려 있습니다. 정려판은 좌측편에 효자, 정, 사원부 감찰, 응천, 박공, 휘, 알련, 지려, 그 중앙에는 효자, 정, 동몽교관, 응천, 박공, 휘, 시려, 휘, 시구, 지려, 그리고 우측에는 효자, 정, 동몽교관, 응천, 박공, 휘, 광인, 지려라 적혀 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62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산제가 있습니다. 모뚱마을의 중앙에 남양하여 있습니다. 조선 중엽 2조 판서에 정직된 박유현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이 세운 제사입니다. 그리고 도성리 광령입니다. 거기에는 열부 유시 정려가 있습니다. 광령 마을 서북 쪽에 있는 이 병선의 안에 유시의 열부 정려문입니다. 지금은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천과 지수 지명에 대했습니다. 도성리에는 중리천이 있습니다. 중리마을 위 중리못에서 발원하여 마항골 마을을 거쳐 닭의 마을 아래에서 차골천과 합하고 소학 1이 구송정을 거쳐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소하천으로 길이는 약 2765m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기대어 빌게요. 단번의 사랑은
상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낸 먼 훗날의 모습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번엔 선남면의 동암리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가 되겠습니다. 동암리는 동력 동자에다가 바위암 마을 이자를 씁니다. 동암리는 선남면 소재지에서 남쪽의 동암교 건너 남북으로 길게 생긴 지역입니다. 동암교로부터 서쪽으로 18번 군도가 지나가며 마을은 북쪽으로 산을 등지고 남향하여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산남방에 속한 지역으로 매압, 이렇게 산전을 말합니다. 동촌과 봉암, 서촌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들 마을을 합하여 동암동이라 하고 선남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동암이라는 명칭은 동촌과 봉암에서 촌과 암을 따왔다고 전합니다. 이 마을은 1642년 성산인 이다룬이 이곳에 입향하여 마을 이름을 신당이라 하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의 정언에 의하면 이다룬이 처음 마을을 개척한 곳은 지금의 신당 마을이 아닌 신당 마을 동쪽의 철산 아래에 있었던 이미 폐동된 곳이라 합니다. 그 후 개척한 마을에서 서쪽으로 마을이 점차 옮겨지고 처음 개척한 마을은 쇠퇴하여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없어진 마을에 대한 다른 얘기로는 고성 이시들이 철산 아래 매앞 동네에 살다가 대가면 사도실로 이주하면서 매앞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다룬이 개척하였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마을과 고성 이시가 살다가 떠나고 없어진 마을의 매앞 마을이 같은 이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산 이시와 고성 이시가 입향한 시기와 떠난 시기 그리고 없어진 마을과의 관계 및 마을이 없어진 시기에 대한 서로의 전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부터 마을의 동쪽을 동촌, 가운데를 봉암, 서쪽을 서촌 또는 우뜸으로 구분해 부르고 있으나 보통 마을 전체를 신당리라 부릅니다. 동암리는 행정구역상 노인회관 위쪽 골목길을 경계로 1, 2리로 구분되어 있는데 마을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을 앞으로는 신당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봉암천이 흐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벼농사가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었으나 지금은 참외 재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군 내에서 부촌에 속합니다. 현재 동암리는 마을 입구 동쪽이라 할 수 있는 동암교 주변과 마을 서북쪽 구릉지에 최근 몇 년 사이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 마을의 지형과 환경이
풍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옛날에 신당의 제단석이라고 전해지는 봉암이라 불리던 큰 바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을에는 조선 중엽 중추부사에 오른 성산인 이다룬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모암제와 광주인 이회근의 학문을 추모하여 1944년 건립한 취곡 정사가 동암교회 동쪽 산록에 있습니다. 또 마을 북쪽 구릉지에 햇빛촌이라는 전원주택촌이 조성되어 마을 속에 또 다른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성산 이씨와 김해 김씨, 의성 김씨가 다수를 이루며 208가구에 인구는 445명입니다. 그리고 동암 1, 2 매앞 산전 마을입니다. 선남면 소재지에서 동남교 건너 나오는 첫 번째 마을로 고성 이시들의 전언에 의하면 옛날 고성 이시들이 살다가 대가면 사도실로 이주한 후 없어진 마을이라 합니다. 현재는 몇몇 집들이 산 남쪽 자락을 따라 동서로 길게 외딴집처럼 띄엄띄엄 펼쳐져 있으며 지금의 마을이 언제쯤 다시 형성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1918년에 작성된 지도에는 마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마을이 다시 형성된 것은 오래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동촌 신당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동암리의 중심을 이루는 마을로 일반적으로는 신당이라 부르고 있으나 마을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부를 때는 신당마을 중 동쪽에 위치한다 하여 동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을은 약 500년 전에 장씨와 윤씨 등이 마을 뒷산 중턱에 살았다고 전하나 흠적이 없으며 1642년에 성산인 이다룬이 입향하여 이곳을 신당이라 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정언에 의하면 이다룬이 처음 입향한 장소는 이곳에서 동쪽 철산 아래지만 지금은 없어진 지역이라 후손들이 현재 장소로 옮겨와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마을을 세밀히 구분하면 서쪽으로 봉암과 접하고 봉암의 서쪽으로는 동암 1위인 서촌이 있으나 모두 골목길을 경계로 하고 있어 마을 구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을 내에는 성산이시 입향조인 이다룬을 추모하는 제사인 모암제가 있고 1900년대 창립하여 선남과 용암 지역의 모교회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오는 동암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 소득원은 1970년대 초까지는 벼농사였으나 지금은 참외 재배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성산 이씨와 김해 김씨, 의성 김씨, 동네 정씨가 다수를 이룹니다. 가구와 인구는 봉암을 합하여 127가구에 2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암 마을입니다. 봉암 1, 2와 1위 마을 전체를 지칭하는 신당 마을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 중앙에 봉바위라 부르는 바위가 있어 마을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하여 봉암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오며 이 바위는 민속 신앙인 신당의 제단석으로 사용했던 바위라고 전해오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위쪽 구릉지에는 수년 전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햇빛촌에 9가구가 한 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봉암을 중심으로 동쪽은 동촌, 서쪽은 동암 1위인 서촌이라 구분하나 구역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암 1위에는 서촌 마을이 있습니다. 봉암의 서편 마을로 이 마을도 봉암 마을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신당이라고 부르나 신당을 세분하여 부를 때 서촌이라 합니다. 신당 마을 주민들은 서촌을 별도로 독립된 마을로 인식하지 않고 우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신당 마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점차 확장되면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마을 서쪽 언덕 위에는 광주인 이회근의 학문을 추모하여 1943년에 세운 취곡 정사가 있습니다.
근래 마을의 서쪽 치곡리와 경계 지점의 구릉지에 치곡공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성씨는 성산 이씨와 성주 이씨, 김영 김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81가구의 인구는 163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유적입니다. 동암 1, 2 동촌에 있는 모암제가 되겠습니다. 동암리 신당마을 동편에 있는 동암교회 뒤쪽 언덕 아래 남양하여 있으며 성산인 이다른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1945년에 지은 제실입니다. 본당과 소설 대문이 E자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암 1, 2 봉암에는 봉암이 있습니다. 신당마을 중앙에 있는 바위로 민속신앙인 신당의 제단석으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오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암 1리 서촌에는 치곡정사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광주인 계암 이회건의 학문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43년 건립한 정사로 서촌마을 서편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정사는 처음 대문간과 E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하나 지금은 퇴락하여 대문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을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의 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다음으로는 선남면의 유서리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서리는 버들유자에다가 선적서 마을리자를 씁니다. 유서리는 선남면 사무소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는 마을로서 동암리 신당 마을의 남쪽 봉추남 건너에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초곡방에 속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초곡면의 사양과 안동, 산남면의 유촌 일부를 합하여 유서리라 하고 성암면에 속했습니다. 그 뒤 1934년 행정구역 통합으로 성암과 용두면을 합한 용암면에 속했으나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선남면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마을 이름은 1680년 병자호란 때 민휘가 이곳에 입향하여 마을에 무성한 버들을 보며 자신의 호를 유산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유산으로 부른 것이 어원이 되었다 하며 그 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을 이름을 유서촌, 유촌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이곳은 옛날 성주에서 선언리 세창마을에 있었던 선창인 동안진으로 오가는 길목으로 버들골, 그 유촌 입구에 정자목이 있어 유림정이라 불렀다고 전해오나 지금은 없습니다. 또 2000년 10월 질맥골 동쪽 산 언덕에 7100제곱미터의 유서공단이 조성되어 공단 지역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성씨는 강릉 유씨와 동래 정씨, 밀양 박씨와 성주 이씨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116가구의 인구는 271명입니다. 유서 1, 2의 버들골 유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동암리 신당 마을에서 남쪽으로 난 두 개의 교량인 봉암교와 유서교를 건너 남쪽으로 진입하면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 3면이 모두 낮은 산봉으로 둘러싸여 서양한 마을입니다. 마을 뒤쪽 동편에는 도성리 광령마을과 통하는 미나이 고개가 있고 고개 너머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이 마을 주민들의 주 경작지가 됩니다. 버들골은 조선시대의 선남면의 남서부를 차지한 산남면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초곡면의 사양동과 안동을 합하여 유서촌이라 하고 성암면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 후 통폐합으로 용암면이 되었다가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 때 다시 선남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1680년 병자호란 당시 선비 민휘가 입항하여 이곳에 버들이 무성하므로 호를 유산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유산이라 하였으나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 때 유산을 유촌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다른 얘기는 유촌 마을이 형성되기 전에 여흥민씨, 성삼 배씨의 선대 묘소가 있는 산에 동네 이름이 없는 독가촌이 있었는데 1830년경 대동방 유곡촌 닭골에 거주하던 동네 정씨 6가구가 북쪽 산등을 넘어 초곡방으로 이주하며 이들이 달골에서 왔다는 의미에서 유촌이라 하였다는 설이 전합니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 때 당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버들유자로 바꿔서 유촌이라 하였습니다. 버들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곳은 옛날 성주에서 동안진으로 나드는 길목으로 마을 입구에는 길손이 쉬어갈 수 있는 정자목이 있어 이곳을 유림정이라 불렀다고 전해오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마을 서쪽 골 안에는 유촌못이 있어 아래 농경지의 관계에 이용되고 있으며 못 위에는 소원사라는 사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 성씨는 동네 정씨와 밀양 박씨가 다수를 차지하며 65가구의 인구는 160명입니다. 유서 1위에는 웃질 매골과 안동이 있습니다. 안자는 안장 안자와 골동자를 씁니다.
질매골 일명 안동원 유촌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약 1.8km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두 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내에서는 웃질매골과 아랫질매골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웃질매골은 질매산 183m의 안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북쪽 산자락 아랫마을 처음 이곳에 유혜원 선비가 약 300년 전에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해지며 마을이 성할 때는 약 20여호가 거주하였다 하나 지금은 5가구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매골이라는 명칭은 이곳에 입향한 강령인 유혜원이 당시 마을 앞산이 용마가 달아나다 안장을 벗어놓고 간 지형이라 하여 이 산을 안산이라 하고 골짜기 이름도 질매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웃질매골에서 용안면 운산리로 넘나드는 산고개가 있는데 이곳을 질매제라 부르며 이 마을이 행정구역상 용안면이었을 때는 질매제를 넘어 용안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또 마을의 서쪽 골짜기 끝에는 안동못이 있어 딸골과 머리박골 등 경지의 관계 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벼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랫질매골 일명 새뜸을 말합니다. 아랫질매골은 웃질매골의 북쪽 덜 건너 산 경사지에 남향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곳은 처음 웃질매골 사람이 농토를 따라 한두 집씩 옮겨온 것이 지금의 약 40여호 마을로 변했다 하여 마을 이름을 새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랫질매골의 동편 구릉지 약 7만 1000제곱미터에는 2000년 10월경 유서공단이 조성되어 공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웃질매골과 아랫질매골 성시로는 이곳에 처음 입향한 유혜원의 후손인 강릉 유씨가 집성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 성주 배씨와 김해 김씨, 현풍 곽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구와 인구는 질매골과 아랫질매골을 합하여 51가구의 인구는 111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유적입니다. 유서 1, 2 버들골에는 유림정이 있습니다. 유촌마을 입구에 있었던 정자목으로 성주에서 동안진으로 나드는 길손이 쉬어가던 곳이라 하여 유림정으로 불렸다 하나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천과 지수 등 지명입니다. 유서 1, 2에는 후포평야가 있습니다. 버들골, 일명 유촌에서는 미나이 고개를 넘어 동쪽 덜로 봉암천이 백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백천을 따라 용안면 문명과 기산리 앞들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버들골 마을 농민들의 주 경작지로 토지가 비옥합니다. 그리고 유서 1, 2 버들골에는 미나이 고개가 있습니다. 마을 뒤에서 도성리 모다 마을과 용안면 문명리로 나드는 고개로 옛날 성주에서 진으로 드나들던 고갯길이라 전해옵니다. 고개를 넘으면 광활한 후포 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버들골 농민들의 주 경작지입니다. 그리고 큰골, 대곡이라고도 합니다. 버들골에서 서쪽으로 두 번째 골짜기로 주변의 덜이 넓고 길어서 큰골이라 합니다. 이 골짜기 막바지에서 약 300m 뒤쪽을 보면 맷돌처럼 생긴 맷돌바위가 있습니다. 맷돌 바위 밑에는 구멍이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이곳에 돌을 던져 10개 중 3개만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공단이 있습니다. 아랫질매골 마을 동편 언덕에 있는 공단으로 2000년 10월경 조성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7만 1000제곱미터로 현재 11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으며 지역 개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 1위 칠매골에는 칠매산이 있습니다. 웃칠매골 동편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183m입니다. 산의 지형이 용이 달아나다 말 안장을 벗어놓은 형상이라 하여 질매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마을 이름도 질매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에일리의 신부에게입니다.
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꿈꾸는 설레임 나만을 믿고 내 곁에서 소중한 그대 차가운 시선이 우릴 막아설 땐 슬퍼도 했지만 어느새 그댄 사랑으로 날 감싸주었죠. 그대도 나도 아닌 다른 이유로 아파해야 했던 날 참아준 그대 약속할게요. 더 이상의 눈물은 없을 거란 걸. 눈부신 아침도 오후의 향기도 까만 밤 하늘도 내 곁에 있는 그대로 인해 아름다울 수 있죠. 세상 모든 기쁨과 슬픔 또 사랑 함께 나눌 사람을 난 찾은 거죠. 약속할게요. 더 이상의 외로움 없을 거란 걸. 힘들었던 만큼 넉넉한 행복들을 드릴 거예요. 늘 지금처럼 해맑은 웃음만 지어주세요. 그대도 나도 아닌 다른 이유로 아파해야 했던 날 참아준 그대 약속할게요. 더 이상의 눈물은 없을 거라. 세상 모든 기쁨과 슬픔 또 사랑 함께 나눌 사람을 난 찾은 거죠. 약속할게요. 더 이상의 외로움 없을 거란 걸.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2부에는 소소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요즘 성주군의 읍과 면소지지를 말하면서 각 마을의 집성촌을 이루는 성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성시 본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본관이란 자기 성이 나온 곳이며 또는 최초의 할아버지, 시조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성시의 고향입니다. 족본, 향관, 관적, 본이라고도 합니다. 시조가 가진 성이 바로 부계의 혈통을 나타내면서 시간선상의 끊임없는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시조가 거주하였던 본관은 어느 한 시대에 정착하였던 조상의 거주지를 나타내므로 공간상의 의미가 큽니다.
본관이 공간적 개념, 어디를 말하고 나의 뿌리라면 시조는 시간적 개념인 언제의 나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성이 같지만 본관이 다르거나 본관이 같으나 성이 다르다면 이는 시조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이 같고 본관이 같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부계 친족의 친근성이 밀접해지며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인 셈이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씨가 확대되면서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계통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동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본관입니다. 본관이란 본, 관향 또는 관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관은 돈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한 줄에 꿰어 묶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친족이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여기에 나아가 본적이란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조나 중시조의 출신지 혹은 정착 세거지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본군 칭호를 따라 정하는 경우 그리고 성씨와 같이 임금이나 공신이나 귀하인들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관이라 합니다. 본래 성씨와 본관 제도는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 대도되었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 일반 지배계급이나 양민, 천민 순으로 수용되어 왔습니다. 본관과 성을 남에게 말할 때 밀양 송가입니다 라고 답하지요. 그리고 부모나 조상의 성함을 남에게 말할 때도 원자 갑자이십니다 라고 답하면서 함부로 성함을 말하지 않지요. 시조란 한 결애와 시족의 맨 처음 되는 조상으로 부친과 조부, 정조부, 고조부 5대 8대조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가문의 최초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시조입니다. 곧 가문의 뿌리이신 분이지요. 그리고 성씨와 본관 제도의 유래는 이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민속문화 대백과 사전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씨와 본관 제도는 중국 것을 수용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는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로 생각됩니다. 중국은 문헌상 황제 이래 역대의 제황이 봉후 건국할 때 출생과 동시에 성을 주고 체지, 영토 및 경작지를 말하죠. 봉의 씨를 명명해준 데서 성씨는 계속 분화되어 같은 조상이면서 성을 달리하기도 동성이면서 조상을 달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성을 따르기도 하고 성을 모방하거나 변화시키고 스스로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남자는 씨를 여자는 성을 호칭하였다가 후대에 성씨가 합일되었다고 합니다. 씨는 귀천을 분별하기 때문에 귀한 자는 씨가 있으나 천한 자는 이름만 있고 씨는 없었습니다. 그 뒤 진한 시대를 거쳐 조위, 성조조와 나라 이름 위자를 씁니다. 조위별로 성의 지벌을 나타내는 군망이 형성되어 갔고 수당나라에서는 군망에 따라 사해, 대성 집안이 번성한 성씨를 말하죠. 군성과 주성, 현성이 있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인구주택 총조사에 약 5,582개 성씨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0명 이상 인구를 가진 성씨가 153개로 99.8%를 차지합니다. 이 성씨 중 한자가 있는 성은 1,507개이고 한자가 없는 성은 4,075개로 통계되었습니다. 인구조사는 15년마다 이루어지므로 지금 말하는 것은 최근 통계가 되겠습니다. 성씨별 순위는 1위는 김씨부터 334 가 되는 옥천옹씨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은 김, 이, 박이죠. 김씨는 1060만
89,959명이고 21%를 차지합니다.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가 주를 이룹니다. 이 씨는 730만 명으로 14.5%를 차지하고 전주 이씨와 경주 이씨, 성주 이씨 순입니다. 그리고 박 씨는 419만 명으로 8%를 차지합니다. 밀양 박 씨와 반남 박 씨, 순천 박 씨 순입니다. 그리고 오성은 김이 박에서 최 씨와 정 씨를 합한 것이 5성이 되겠습니다. 최 씨는 230만 명으로 4.5%를 차지하고 경주 최 씨와 계림 최 씨, 전주 최 씨, 동주 최 씨 순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정 씨는 215만 명으로 4.3%를 차지합니다. 나주 정씨가 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대표 인물이 되겠지요. 예, 저는 밀양송가로 우리나라 인구 순위로서는 25위에 들어가며 진사파 15대 손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제 본향인 밀양송가 집성마을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씨 순위 탑10을 보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강씨, 조씨, 윤씨, 장씨, 임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김씨 20%에다가 이씨 15%를 더하면 성씨의 35%가 김씨와 이씨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내 순위 1위는 김씨 있습니다. 김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순위 1위는 이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서도 많은 이씨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CEO들의 성씨를 보면은 김씨와 이씨, 박씨, 정씨, 최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5성은 명망 높은 양방 가문이었다는 사실이고 일제 민족법 시행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성씨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최대 성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희귀 성씨로는 4,300개로 그 뭐의 인에다가 니은을 붙이고 그다음 분씨와 속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명만 가진 성씨로 곰씨와 굿씨와 길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인 성씨는 3,000개로 주로 기화한 사람의 성씨가 되겠습니다. 선씨, 간씨, 비씨, 응씨, 포씨, 방씨, 은씨 등은 한 가구에 5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씨에 가시부터 하시까지가 있으나 없는 성씨는 실씨가 없다고 합니다. 성씨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성씨 본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젊은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적어도 자신의 뿌리인 본관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말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요즘 마지막 음악으로 아리랑을 듣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2013년 10월 사단법인 한결의 아리랑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원 각 지역 아리랑 보존회 등 20여 개 관련 단체가 결의 기념일 아리랑의 날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재정위원회는 아리랑 정신의 세계 보편화와 인류 무형문화유산 가치 세계화와 남북 문화교류의 견인 및 자립적 전성 주체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180여 개국 해외 동포 사회와 함께하는 기념일로 아리랑의 날을 제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리랑의 3대 정신인 저항과 대동, 상생을 기조로 민족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자 정부의 10월 1일을 아리랑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은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주연의 영화 아리랑의 개봉일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아리랑의 날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희문의 긴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기차는 가자 웬고 동을 울리는 정대님 나를 잡고 낭루 온다. 별하던 날래 어이 사랑 나 아픈 가슴 어이 진정 아리라